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가디언즈 리눅스 운영처제 수업의 김창남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리눅스 설치 다 마무리하고 뭐 IP나 이런 네트워크 기본적인 설정 보는 방법들 그리고 각각의 디렉토리 구조랑 디렉토리의 역할 같은 것들 간단히 알아봤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 이것저것 좀 살펴보고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리눅스 설치하고 나서 윈도우가 뜨면은 자, 리눅스의 윈도우 말하는 거예요. 리눅스의 X 윈도우가 뜨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현재 활동 부분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좌측에는 뭐가 떠요? 최근에 사용한 프로그램들 목록이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는 전체 프로그램 목록이 뜨고 여기 눌러보면은 뭐 유틸리티 관련된 이거 폴더 모양이죠. 폴더 모양 유틸리티 관련된 상세 이제 아이콘들이 뜨고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전원 모양이 있고 네트워크 모양이 있고 뭐 볼륨 모양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네트워크 설정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정보 사용자 뭐 로그아웃을 하거나 등등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설정 부분 볼 수 있고 뭐 전원을 끌 수도 있고요. 자, 리눅스 전원 켜고 끄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윈도우 화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구나 화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도 어떤 것들이 있고 계산기, 동영상, 여러 가지 설정. 이 박스는 아마 저 가상화 프로그램일 거고요. 그 다음에 치즈 이거는 이렇게 뭐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편집기, 파이어폭스 등등이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죠. 넘어갑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원 켜기, 끄기, 그리고 VM, 이 버추얼 머신 창을 닫는 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버추얼 머신 VM웨어를 시동을 시키면, 구동시키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상 OS가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록이 뜨는데 만약에 여러분 PC에서는 하나만 설치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떠 있겠죠. 하나만 떠 있고 요거를 일단 클릭을 해 놓으면은 이 가상 머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옆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상 머신에 대해서 뭔가 설정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요 에디트 버추얼 머신 세팅 요거 누르면 되고요. 내가 이 가상 머신을 이제 시동하고 싶다, 켜고 싶다, 부팅하고 싶다라고 하면 플레이 버추얼 머신 요걸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가상 머신이 구동이 되겠죠. 그게 구동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상 머신의 화면이 뜨게 되겠죠. 로그인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부팅이 됐고 초기 화면이 떴어요. 여러분이 막 사용을 하다가 이제 서버를 끄고 싶다. 서버를 끄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까 여기 전원 모양 있었죠? 전원 모양 여기 누르면은 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컴퓨터 끄기. 시스템이 60초 뒤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라고 뜨죠? 시스템이 60초 뒤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라고 뜨면서 지금 현재 이 사용자가 로그인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거나 컴퓨터를 끄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지금 초가 점점 줄어들죠? 취소 누르면은 이제 끄는 거 취소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냥 끄지 않고 이거 그냥 끄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시스템 다시 시작해 볼까요? 다시 시작을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더 느린 거네요. 평소보다. 다시 시작. 아무튼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면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나는 이거 이렇게 시간이 없어. 이럴 시간이 없어. 그냥 VM웨어 이 창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느리네요. 진짜 한참 만에 재부팅이 됐어요. 이제 재부팅이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껐다 키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우리가 직접 실제 서버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컴퓨터 끄는 명령을 내리고 다시 재부팅하고 이런 게 정상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가상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VM웨어 가상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장점을 살려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닫기 버튼 있죠. 창 닫기. 창 닫기 버튼을 눌러봐요. VM웨어의 요 리눅스 가상 머신 창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를 닫기를 딱 누른다. 그러면은 요런 창이 떠요.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요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서스펜드라는 버튼이 있고 파워 오프라는 버튼이 있고 캔슬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서스펜드는 뭐냐? 요거는 그냥 현재 상태 저장하는 거예요. 그대로 저장을 해놓겠다. 자, 나는 창을 닫는데 어떻게 닫겠다? 전원을 끄고 닫겠다. 전원을 끄고 닫겠다. 캔슬은 그냥 취소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서스펜드라는 거 요거를 딱 누르면은 현재 상태를 VM웨어가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자, 서스펜드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됐죠? 그냥 창이 사라졌죠? 현재 상태가 저장이 됐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VMW를 다시 열어서 이 운영체제 구동을 해봅시다. 플레이 버추얼 머신 리스토어라는 거 있죠? 리스토어. 지금 다시 복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딱 멈췄던 그 부분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 유용한 기능이겠죠? 실제로 우리 그 실서버를 사용할 때에는 전원을 확 끄거나 PC보다 더 이제 조심히 사용을 해야 돼요. PC에서도 전원 요새 그냥 막 눌러서 안 끄죠. 서버도 그런데 우리 VMware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창을 닫을 때 서스펜드라는 거 누르면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저장하고 나중에 구동할 때 그 상태를 그대로 복원해서 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파워 오프 누르면은 그냥 전원을 끈 다음에 요 창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리눅스에서 요 IP 주소 확인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또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아까 여기 오른쪽 상단 눌렀을 때 이런 거 있었죠. 유선 연결됐다는 거 뭐예요? 네트워크가 유선으로 연결됐다라는 거죠. 요거 한번 클릭을 해봅시다. 여기에 유선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무선으로 연결이 됐으면은 뭐 무선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있을 텐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주로 서버로 많이 쓰이죠. 서버 운영 체제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서버는 보통 무선보다는 유선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겠죠. 자, 유선 네트워크 설정 이렇게 눌러보면은 설정창이 떠요. 그 중에 유선 연결됨 1기가로 연결이 됐다. 그 다음에 VPN 설정은 안 됐고요. 여기에 보면은 톱니바퀴 모양, 이게 설정 모양이죠. 이거를 눌러봅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유선 랜,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설정 내역이 보여요. 연결 속도는 1000mbps. 그래서 1기가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IP 주소는 192.168.254.128이다. 그 다음에 IPv6 주소, 요거는 일단은 몰라도 돼요. 자, IPv6 주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주소. 자, 하드웨어 주소 이게 뭐라 그랬죠? 맥 주소라 그랬죠. 맥 주소. 랜 카드의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라우팅. 자, 기본 라우팅이라는 거는 우리 게이트웨이를 말하는 거예요. 게이트웨이. 자, 게이트웨이가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설명 잠깐 했겠지만 내가 네트워크를 하는데 외부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야 될 관문을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라우팅이라는 설정을 썼죠. 라우팅이 경로를 찾는 걸 말하는 거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빠져나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내 IP는 192.168.254.128인데 내가 통과해야 될 그 관문은 192.168.254.2번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DNS 서버 192.168.254.2번. 자, 똑같은 요게 254.2번이 기본 게이트웨이자 네임 서버 역할을 하네요.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리눅스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윈도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윈도우를 쓰지 못하는 이런 터미널 환경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터미널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봅시다. 전체 화면으로 할까요? 터미널 창을 하나 열어봅시다. 여기서 if config, 자, 인터페이스 config라는 이 명령어로, 자, 이 명령어로 우리가 IP 정보를 볼 수 있다. 인터넷 사용하는데 세팅했던 인터페이스 뭐였죠? 랜카드 이름이 저때 ENS33이라는 인터페이스 주소였어요.
인터페이스 이름이었고 여기 inet이라고 하는 거, inet이라고 하는 게 이게 IP 주소다. 192.168.254.128 넷마스크 2525250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주소 192.168 254.255. 자, 이거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몰라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192.168 254.128이 나의 IP 주소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상태가 여기에 나오게 돼요. RX 패킷. RX는 receive 말하는 거, receive. 받은 거. 내가 받은 패킷 수는 112개다. 그거의 총 바이트 수가 이렇게 된다. 용량이 20.4kbit/kb다. 자, 그 다음에 뭐 에러는 0이다. 인터페이스 요 에러 요런 거 상태 보고 드랍, 오버런, 프레임 요런 거를 보고서 요런 게 많아 버리면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상태가. 자, 이번엔 tx 보낸 거예요. 보낸 거. 내가 보낸 거는 패킷이 216개고 바이트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뭐 에러나 드랍, 오버런, 캐리어 컬리전 이런 게 없다. 지금 깨끗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지금 통신 사용량이 적어서 뭐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걸 보고서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네트워크 상태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일단 우리 터미널 상태에서는 ifconfig라는 거 이런 걸로 IP 주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IP addr, IP 어드레스, IP 띄고 addr 이런 거 쳐도 IP 주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간단하지만 이런 내역을 볼 수가 있다. 자, 알아두시고요. 일단 여기 보면은 19168.254.128 가상머신이죠. 가상머신. 가상머신 IP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가상머신 IP 구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물리적인 여러분 가정에서의 환경, 뭐 회사나 이런 데에서 환경도 어찌 보면 비슷한데 일단 제일 이해하기 쉽도록 가정에서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계약을 해서 보통 쓰죠. KT나 SK나 LG U+ 이런 데 인터넷을 계약을 해서 써요. 자, 그러면은 회선이 들어올 거예요. 가정으로 회선이 들어오는데 그게 보통 어디에 물려 있나요? 보통 공유기라는 장치에 물려 있죠. 뭐 IP 타임이나 이런 공유기 집에 대부분 한 대 있을 거예요. 자, 예전에는 집에 뭐 컴퓨터가 딱 한 대만 있었어요. 딱 한 대만 있는 집이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터넷 선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컴퓨터에 물론 앞에 모뎀이나 이런 장치는 있지만 그 들어오는 회선이 컴퓨터에 바로 연결이 돼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랬는데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공유기에 연결이 되죠. 왜 공유기에 연결이 돼요? 이 회선이 집 안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장치들이 이제는 많은 거예요. 요새 스마트폰에서 전부 다 인터넷 사용을 하죠. 가족들마다 스마트폰이 있고 그게 공유기 통해서 인터넷을 하게 되고요. 뭐 인터넷 TV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당연히 컴퓨터 이런 것도 다 인터넷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기라는 장비에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IP 주소. IP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이 들어올 때 뭐를 할당해 준다? IP를 할당을 해줘요. IP를 할당해줘. 근데 통신사가 주는 IP는 딱 한 개예요, 한 개. 자, 통신사는 한 개의 IP를 줘요. 그리고 얘는 외부에서도 인정이 되는 그런 IP, 그런 주소예요. 이 IP 주소는 여러분이 부팅해서 IP를 받아올 때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유동적인 IP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IP 주소를 하나만 준다. 하나만 주는데 집에 장치가 몇 개예요? 굉장히 많죠. 집집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집의 장치는 여러 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기가 자, 이 각각의 장치들은 IP가 없어도 될까요? 이 각각의 장치들 전부 다 IP가 필요해요. IP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내가 통신사에서 받은 하나의 IP를 어떻게 여러 대의 장치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 자, 공유기가 그걸 해결을 해줘요. 공유기가 뭘 해주냐? 자, 나는 외부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공인 IP, 자, 유동적이지만 이 외부 IP를 한 개를 받았지만 내가 내부의 장치들한테 IP를 할당을 해주는데 내가 따로 정한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내부 IP를 할당을 해주겠다. 내부 IP를 할당을 해주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서도 IP 주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우리 집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내 PC에 설정된 IP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IP가 보이냐?
192.168. 뭐 몇 점 몇 이런 IP가 보일 거예요. 192.168. 자, 이게 바로 내부 IP예요. 내부 IP. 내부 IP. 공유기가 할당해준 내부 IP다. 왜냐? 각 장치마다 IP 주소가 다 필요한데 실제로 내가 통신사에서 받은 주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유기는 우리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들을 여러 개 주고서 자 그러면은 내 컴퓨터가 이제 이 PC에서 인터넷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부에서는 192.168.0.5라는 IP를 공유기한테 할당을 받은 거예요. 할당을 받았고 나는 그러면은 여기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한다. 인터넷을 한다라고 하면은 192.168.0.5라는 IP를 달고 처음에 나가겠죠. 자, 근데 내가 여기 저쪽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가 있겠죠. 네이버에 접속을 하는데 여기 나갈 때 192.168.0.5라는 IP 이 IP를 그대로 달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안 돼요. 자, 이 192.168. 요 대역은 IP 주소에서 특별하게 정해놓은 대역이에요. 자, 뭐 210, 125, 뭐 100점, 10 요런 IP들은 공인 IP로 쓰이는 IP 대역이에요. 자, 근데 19168 또는 10으로 시작하는 IP 대역들 10점 몇 점 몇 점 몇.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IP 대역, B 클래스 IP 대역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IP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면은 아마 모를 거예요. 자, 간단히만 그냥 살펴보면은 19168.5로 시작하는 대역들. 자, 요 대역들 10으로 시작하는 요 IP 대역들. 요거는 IP 주소 체계 중에서 자, 니네는 내부 IP로 사용하세요. 라고 정해놓은 IP 주소들이에요. 내부 IP. 이것처럼. 자, 이렇게. 그래서 이 192.168.0.5 내 PC가 공유기한테 할당받은 IP가 얘더라도 얘가 인터넷으로 나갈 때 이 IP를 달고 나가진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공유기가 내부에서는 19168.0.5 이 내부 IP를 사용했지만 인터넷으로 빠져나갈 땐 뭘 해줘요? 요 외부 통신사에서 받은 IP를 바꿔서 밖으로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내부 IP 19168.0.4 받았지만 공유기는 얘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 때 이 외부 IP로 바꿔서 내보내준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이 공유기와 뭐 인터넷 그리고 장비 간의 IP 구조가 되겠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로 그런지. 자, 선생님 지금 사용하는 PC의 커맨드 창. 자, 이거 열어서 IP 주소 한번 봅시다. IP 주소 보면은 이더넷 어댑터 여기 보면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하고 있는 랜카드 이게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보면 IP 주소가 19168.0.3이네요. 선생님은 0.3이고 기본 게이트웨이가 19168.0.1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기본 게이트웨이가 뭐라 그랬어요? 기본 게이트웨이가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빠져나가야 될 관문, 통로라 그랬죠. 자, 그럼 19168.0.1이라는 거. 지금 선생님 PC는 0.3이에요. 0.3인데 19168.0.1이라는 주소는 누가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 환경에서 게이트웨이 해야 되는 거. 바로 공유기의 요 주소가 되는 거예요. 공유기의 요 주소. 얘가 지금 선생님 환경에서는 192.168.0.1이 되는 거예요. 192.168.0.1. 자, 이게 공유기의 주소가 된다. 이게 게이트웨이 주소죠. 게이트웨이 주소.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는 0.3을 할당받았어요. 내부 IP.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할 때에는 기본 게이트웨이로 가장 먼저 보내게 돼요. 19168.0.1 공유기로 보내는 거고요. 이 공유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다른 통신사로부터 받은 공인 IP를 할당을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럼 이 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주소는 인터넷 창을 하나 열어서 네이버에 한번 접속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자, 내 IP 주소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자, 선생님 어떻게 떠요? 이 컴퓨터의 IP 주소는 이런 IP 주소가 나온다라고 뜨죠? 자, 이 컴퓨터의 주소는 이 IP 주소가 딱 떴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자, 통신사로부터 할당받은 주소. 통신사에서 나한테 준 주소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런 주소라는 거죠. 요런 주소. 자, 그래서 공유기에서 어떻게 돼요? 내 PC IP는 아까 19168.0.3이었어요. 0.3 여기 나오죠. 이 공유기의 게이트웨이. 각각의 장비들이 바라보고 있어야 될 주소는 19168 0.1 이게 내부에서 각 장비들이 바라보는 게이트웨이 주소. 자, 공유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때 네이버나 이런 데 외부로 빠져나갈 때는 어떤 주소를 달고 나가게 해줘요? 지금 요 주소를 달고 나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을 계속 사용을 해왔을 텐데 이 정도의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무선랜을 사용하죠. 무선랜. 자, 무선랜을 사용할 텐데 무선랜 AP들이 여러분한테 이런 내부 IP를 할당을 해줄 거예요. 할당을 해주면은 학교에서도 이런 공유기처럼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장비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 일반 조직이나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라우터, 자, 라우터에서 이런 게이트웨이 역할을 많이 해요. 라우터.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갈 때 이렇게 외부 IP를 달아서 밖으로 통신을 하게 한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자, 이거를 외부 IP랑 외부 공인 IP랑 내부 IP를 이렇게 서로 변환해주는 이거를 NAT 또는 NAT라고 합니다. NAT. 자, NAT, NAT라고 하는 거를 요 공인 IP와 내부 IP 서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거를 NAT라고 한다. NAT라고 한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에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네트워크 주소를 이렇게 변환해주는 거. 자, 요런데 이거는 일반 PC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PC에서 또 뭘 깔았어요? VMware를 깔았어요. VMware를 깔아서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을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하나만 설치를 했지만 이 컴퓨터에서 VMware가 여러 개의 VMware를 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VMware가 또 뭘 해야 돼요? 통신을 해야 되죠. 통신을. 이 VMware가 통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도 각각이 IP를 할당을 받아야 될 테고 그러면은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복잡해지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구조까지만 이해를 했으면은 이 VMware의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VMware에서는 네트워크 설정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VMware 세팅 창, 아까 버추얼 머신 설정하는 창을 보면은 여러 개의 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네트워크 어댑터라는 부분을 보면은 일단 브리지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 우리 배웠죠. 나트. 그 다음에 호스트 온리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커스텀은 이제 좀 더 개별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정을 해주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 장비들이랑 연계할 때 필요할 수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일단 패스할게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브리지드, 나트, 호스트 온리 이런 걸로 먼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고요. 자, 브리지드라는 거는 내 PC, 실제 내 물리적인 내 컴퓨터, 이 버추얼 머신이 설치된 내 컴퓨터와 동일한 대역의 IP 주소를 갖게 된다. 그래서 얘는 공유기로부터 IP를 할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공유기 밑에 여러 대의 장비가 할당이 돼 있었고 여기 지금 현재 사용하는 PC도 여기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내 PC가 여기 연결이 돼 있고 이 안에 또 버추얼 머신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이 버추얼 머신이 똑같이 PC랑 같은 레벨의 공유기에 연결된 것처럼 해주는 그게 바로 브리지드라는 설정이에요. 브리지드라는 설정. 자, 그러면은 얘는 IP를 어떻게 할당받게 된다? 공유기로부터 자, 내 PC와 동일한 레벨. 아까 선생님이 192.168.0.3이라는 내부 IP를 갖게 되는데 얘는 뭐 예를 들면 192.168.0.5라는 IP 공유기로부터 할당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럴 때 우리 브리지드 집에서는 브리지드로 이제 놓고서 세팅을 해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트. 자, 나트라는 거는 이제 VMware가 자체 DHCP 서버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부 IP를 또 할당을 해준다.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호스트 온리는 외부와 단절된 내부 네트워크로만 구성을 한다. 그때 호스트 온리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 보니까 요거를 좀 잘 설명해 놓은 그림이 있길래 보여드릴게요. 자, 호스트 PC 이게 바로 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뭐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7을 깔아서 내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PC예요. 자, 실제 내 PC에서 VMware를 깔아서 가상머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내 PC도 지금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서 IP를 할당받고 있겠죠. 자,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브리지드 같은 경우는 이 가상 머신이지만 그냥 똑같이 내 컴퓨터랑 똑같이 공유기에 연결돼서 IP를 할당받는 구조로 하겠다. 그럴 때 브리지드고요. 그 다음에 내 컴퓨터가 여기 내 VMware라는 이제 프로그램 깔려 있는데 이 VMware가 또 공유기의 역할을 해서 요 가상 머신에 IP를 할당해 주겠다. 아까 공유기가 나트 역할을 했었죠. 자, 나트를 했는데 이 VMware가 또 나트 역할을 하면서 IP를 할당해 주겠다라고 할 때 나트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나는 그냥 내부끼리만 통신하겠다라고 했을 때 호스트 온리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나트가 조금 헷갈릴 거예요. 나트가 보면은 브리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브리지드는 인터넷에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죠. 자, 공유기에서 외부 IP 이런 걸 받았다라고 합시다. 게이트웨이는 19168 0.1이었죠. 내 컴퓨터는 19168 0.5를 받았어요. 자, 내 컴퓨터 안에 VMware가 깔려 있고 여기 VM 1번, 2번, 3번, 5개의 VM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자, 얘를 지금 VM 5번을 브리지드로 설정을 해서 접속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공유기에서 내 컴퓨터랑 똑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공유기에 장치 하나가 더 붙은 거랑 똑같은 VM 5번이 여기 붙었다. 자, 그래서 19168 0.6 같은 요런 요런 IP 주소를 할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 VM 5번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장비들 그런 거 내 컴퓨터나 다른 장비들처럼 공유기에서 직접 IP를 할당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조금 궁금할 것 같은 나트는 어떻게 되느냐? 나트는 내 컴퓨터가 일단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서 요 내부 IP를 할당을 받아요. 내부 IP를 할당을 받는데 이 VMware가 또 이 공유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상 스위치 역할을 해서 얘가 내부적으로 게이트웨이 주소. 자, 대역이 다르죠? 19268 이 공유기는 0점 대역을 사용을 했는데 이 스위치는 19268.254 대역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254 대역. 그래서 가상 스위치의 내 게이트웨이는 19168 254.2번으로 한다. 2번으로 하고 내 밑에 나트 모드로 연결된 애들은 19168 254. 뭐로 IP 주소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9168 254.128, 19168 254. 129, 130 이런 식으로 19168 254 대역으로 IP를 누가 할당해준다? 이 VMware에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VMware에서.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버추얼 머신에 IP 주소를 얘가 내려주면은 자동 IP 주소를 내려주는 거예요. 자동 IP 주소 내려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게이트웨이가 뭐가 되겠어요? 게이트웨이가 이 공유기의 요 주소가 아니라 얘는 이 VMware로부터 할당을 받은 IP인 거예요. 그래서 VMware의 주소 19168 254.2번 얘가 게이트웨이 주소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VMware 밑에 우리 집안에서 공유기에 붙어서 쓰는 것처럼 여러 개의 VM 가상 머신들이 붙어가지고 IP 주소를 할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VM이 그럼 외부로 또 인터넷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 할 때 어떤 주소를 달아나가요? 19168 0.5번 주소 얘를 달아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유기가 또 빠져나갈 때 뭘 갖고 내보내요? 요 공인 IP 주소를 가지고서 외부로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외부 인터넷으로 나갈 때에는 이 외부의 공인 IP, 외부 IP 주소를 이제 달아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다 내부잖아요. 내부니까 내부 IP로 쓰는 거예요. 내부 IP를 몇 번 거쳤어요? 공유기에서 한번 내부 IP를 할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상 스위치가 또 할당을 해줬어요. 그쵸? 그래서 두 번 거친다. 좀 복잡한 구조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조예요. 특히 우리 가상 환경에서 사용할 때는 VMware뿐만 아니라 우리 처음에 다루려고 했던 버추얼박스에서도 이런 구조로 IP를 할당을 해 주더라라는 거.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뭐에 국한된 게 아니라 OS 상관없이 집안에서 IP 주소가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우리 인터넷이랑 공유기 통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IP를 할당받아 쓰는데 어떤 구조로 할당을 받아 쓰는지 또 거기에서 우리 가상 머신을 사용할 때 IP를 또 어떻게 할당을 해줄 수가 있는지 브리지드 모드나 나트 모드 어떻게 다른지 호스트 온리 같은 경우는 그냥 내부끼리만 통신을 하는 거니까 크게 생각할 건 없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 리눅스 가상 머신에서 실제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는 리눅스 설치를 나트 모드로 했어요. 나트 모드. 자, 나트 모드로 한 상태에서 아까 IP 주소가 어떻게 됐었나요? IP 주소가 192.168.254.128. 자, 192.168.254.128이 나의 IP 주소예요. 자, 근데 게이트웨이가 뭐였어요?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자, 이걸로 게이트웨이를 보면은 19168.254.128이 IP 주소고요. 여기 게이트웨이가 안 나오죠? 자, 그래서 if config는 게이트웨이는 보여주지 않고요. 요 루트라는 거, 루트라는 명령어는 게이트웨이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192.168. 아이고, 잠시만요. 자,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192.168.254.0이라는 거, 254.0. 자, 보니까 요 루트 명령어 잠깐 stat -r. 여기서도 지금 254 대형만 나오고 게이트웨이가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럴 때에는 우리 트레이스 루트라는 명령어를 쓸 수도 있겠네요. 트레이스 루트라는 명령어는 자, 내가 통과하는 경로, 네트워크로 통과하는 경로마다 이렇게 핑을 쳐서 응답 속도를 받아오는 명령어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통과하는 게 뭐겠어요? 게이트웨이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 IP를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바로 나오네요. 게이트웨이가 19168.254.2번,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 설정 같은 경우는 내 IP 주소는 아까 뭐였어요? 19168.254.128. 이 가상 머신, CentOS 가상 머신의 IP 주소는 19168.254.128이고 그 게이트웨이. 자, 이거는 19168.254.2번이 되겠죠? 게이트웨이.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거예요? 예, 요 구조인 거예요. 나트 구조에서 이렇게 지금 이 VM웨어 가상 머신 VM웨어가 게이트웨이고요. 요거고 254.2번. 자, 내가 할당받은 주소가 요거네요. 19168.254.128. 자, 요런 구조로 통신을 해서 얘가 내 컴퓨터 이제 빠져나가면서 19168.0.5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기에서는 요 외부 IP로 할당을 받아서 요 인터넷으로 접속하게 되더라. 자, 요 구조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확인을 해봤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요 VM웨어의 설정을 브리지드로 바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한번 꺼보죠. 자, 우리 요거 가상머신 끄는 거 여기에서 컴퓨터 끄기. 자, 지금은 왜 내가 아까 요거 닫아서 서스펜드 요 현재 상태 설정하는 모양으로 하지 않았냐? 자,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기반 설정들을 변경할 때에는 요 VM을 끄고서 설정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요 꺼지기를 일단 기다려 봅시다. 자, 우리 가상머신이 종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 CentOS 8 여기에 에디트 버추얼 머신 세팅을 가봅시다. 그럼 설정 창이 뜨죠. 네트워크 어댑터로 가보면 현재 나트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얘를 브리지드. 자, 요거로 바꾼 다음에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공유기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브리지드 요걸로 바꾼 다음에 오케이 해서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켜보고 아까처럼 IP 주소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IP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얘는 선생님 윈도우 PC 현재 이 호스트 PC 이 VM웨어가 깔려있는 호스트 PC IP는 19168.0.3이었어요. 자, 게이트웨이가 뭐였죠? 19168.0.1이었고요. 내 공유기 주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랑 같은 레벨 19168.0.4나 뭐 19168.0.5 이런 IP로 CentOS가 IP 주소를 공유기한테서 받아오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꼭 아셨죠?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리눅스를 접속을 해볼 거예요. 실제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이 X 윈도우 환경에서 직접 리눅스 머신에 붙어서 설정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까만 창 띄워놓고 리눅스에 접속을 해서 그 명령어 우리 키보드로만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죠. 그래서 캐릭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명령어를 내리고 그거 리눅스 서버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터미널 환경에서 그 리눅스 서버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도 거의 터미널에 붙어서 리눅스 서버 설정하는 그런 거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첫걸음인 SSH라는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리눅스 서버에 접속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끝.